하거든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한번 풀어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국어의 값이 들어가고 국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계산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그냥 걸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 쓰고 3 쓰고 5, 4 쓰면 8이잖아요. 결과 나옵니다. 결과 나오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쓰면 그 결과는 여기 오른쪽에 콘솔에 일단 써놓게 해놨어요. 콘솔에 대한 데이터를 들어가게 하려면 당연히 이거는 요 값을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이런 건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 4, 5 들어가고요. 10 쓰면 들어갑니다. 당연히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물론 추후에 들어가야 되는 이 추가 5와 곱하기는 아직 넣진 않았어요. 이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한데 설명을 드리는 게 그게 일단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빼놓은 거고, 여기다가 더하기 5 곱하기 5 하는 데이터였으니까 이거는 num result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서, 자, 설명은 이제 좀 해드리자면 잘 나오죠? 제가 문제를 너무 그러니까 그냥 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 프로미스를 쓰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헷갈리게 했거든요. 자, 살짝 볼게요. 읽어보시고 다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뭐냐면, 자, 클릭을 했을 때 세 개의 값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할 거고, 이 세 개의 값은 각각 첫 번째는 한국어, 두 번째는 영어, 세 번째는 수학 점수다 라고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각각의 세 개의 점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을 때, 자, 이 데이터는 이 fn 서브젝트라고 하는 곳에 세 개가 들어오게 해놨어요. 이게 더 늘어난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게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세 개 과목이니까 그대로 들어오게 해놓은 거고요. 자, 이 값이 들어올 때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그냥 처음에 있던 하나의 값이에요. fn REL 함수를 그대로 수행하게 해라 라고 해놨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then으로 가게 해놨는데, 보시면 자, 조금 제가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은 위에 있는 값과 동일해요. 값과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매개 변수가 하나인데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오게 해놨어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위에 값이 먼저 값이 있던 것을 결과를 도출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값을 다시 반환을 하는 건 이 자체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값이 도출되는 값을 바로 반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값이 두 개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건 앞에 있는 결과물에 대한 도출 값이 결과는 전달이 될 것이고, 그 값은 그대로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이때 두 번째 이 영역에서는 두 번째 들어가는 값이 처리가 되게끔 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return, 바로 처리를 해서 다시 전달이 들어오게 만들었던 거죠.
리스폰스라고 썼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이름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것은 REL1이고요. REL1에 대한 값을 전달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은 REL2입니다. 두 번째에 대한 값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있는 것은 이 두 번째에 대한 결과물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REL3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값을 전달되게 만드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세 번째 값이 전달되게 만들어서 그 값을 넣어주게 하는 건데, 어쨌든 위에 있는 값들은 참일 때 문제없이 전달받았을 때에 대한 값들에 대한 수행으로 써놓은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값들이, 여기 있는 값들은 건너뛰고 무조건 값이 이상하다 라고 하면 바로 캐치 쪽으로 넘어와서 에러가 났을 때 수행하는 데이터로 만들어 주시면 에러에 대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결국은 함수를 두 개를 던져지게 만들었는데, 자, 위쪽에 있는 프로미스는 크게 건드린 건 사실 없고요. 뭐 이거는 그냥 굳이 프로미스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바깥으로 빼주고, 대신에 얘는 건드렸어요. 매개 변수를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매개 변수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그 들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없으면 0을 도출해라. 있는 것과 없는 것, 즉 그래서 여기가 값이 하나 들어오게 해놨고 이때 두 개가 들어오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밑에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리졸브 자리에다가 들어올 수 있게끔 두 개를 더합니다. 값이 없는 경우에 0이 들어오겠죠? 있는 경우에 그 값이 들어오겠죠?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데이터를 전달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망연산자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이렇게 썼고요. 합쳐서 집어 넣었더니 에러가 나는 것 같아서 그냥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확인을 하시면, 이대로 결과를 확인하시면 각 전달이 되게 하나의 함수를 각 전달이 되게끔 해서 최대한 함수를 여러 개 만들면 더 헷갈리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똑같은 함수인데 굳이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게끔 최대한 반영시켜서 프로미스를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진행을 해봤어요. 자, 프로미스는 어떠한 값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즉 비동기 처리라는 거죠. 즉 비동기 처리 시 콜백 함수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프로미스는, 자, 일단 첫 번째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생성자 함수이며 받는 값은, 받아들이고는 값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resolve, 또 하나는 reject라는 개념인 거죠. 자, resolve와 reject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resolve는 그냥 성공이고요, reject는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값을 처리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생성자 함수에 의한 결과를 수행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메소드는 무조건 then입니다. then에 들어가는 인자는
then에 들어가는 인자는 이전에 처리된 기능의 결과물을 담아줍니다. 즉 바로 위에 있는 생성자 함수에서 처리된 성공값, 리젝트 값을 담아 처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때 정확하게 말하면 리젝트에 대한 값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성공에 대한 값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수행하는 메소드는 then, 그 안에 들어가는 인자는 바로 성공의 결과로서 이전에 처리된 기능의 결과물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then에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고 다시 그 다음 수행을 하려면 뒤에 또 다시 then을 이어붙여서 사용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자, 만약 promise 함수에서 reject를 도출시켰다면 우리는 then이 아닌 catch 메소드를 수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7번째 catch 메소드에서는 에러인 결과물을 수행하게 만들어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적인 결과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엔 여러분들은 finally 메소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promise라는 메서드는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 콜백 함수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작업일 때 처리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